2학년 안녕 얘들아. 학교에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 함께 공부했었죠.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한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국어를 하게 됐는데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누워서 듣지 말고 우리 이제 이거 좀 집중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시간을 생각하면서 들어주기 바래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은 성석재라는 소설가의 단편소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장소설. 그런데 이 소설은 특징이 그 두 명의 서술자가 번갈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똑같은 사건에 대한 그 자기 입장을 서술자 0, 서술자 1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의 그 관점에서 그 사생대회에서 상장이 뒷바퀴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 사건이 두 사람의 그 이후의 인생을 굉장히 크게 바꿔놓은 사건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이 소설의 핵심 줄거리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가 학교에서 하지 못한 그 뒷부분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밤마다 여기 진도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충 우리가 전체 큰 줄거리를 알고 하는 거니까 0과 1의 입장을 번갈아 선생님과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학교에서 할 때는 이 배역을 정해서 서술자 0, 서술자 1, 그리고 그 아버지 선생님들 이렇게 그 중요한 인물들을 배역으로 정해서 굉장히 재밌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혼자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만큼 재밌게는 안 되겠지만 선생님이 여기 읽을 때 집중해서 해주기 바래요. 자, 먼저 영의 이야기. 자, 화가 백성규의 이야기죠. 어린 시절 백성규 들어갑니다. 나는 사생대회 이틀 후 월요일 아침 조회에서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단 앞으로 가서 장원상을 받았어. 제일 그 잘한 게 장원이에요. 백일장에서는 글짓기, 서예, 밴드, 합창, 그림 등 전 분야를 통틀어 우리 학교에서 장원상을 받은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어. 여러 학교에서 경합을 벌인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영예로운 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 4학년짜리가 그 상을 받았으니까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장원이란 것을 20번도 넘게도 얘기했어. 이렇게 갑니다. 그 장원 상품은 뭐냐? 크레파스 5통. 선생님 이걸 이제 좀 그리기를 하면서 볼게요. 장원 상품은 크레파스 5통, 스케치북 10권, 굉장히 많은 상품이죠. 이거를 이제 전교생 앞에서 받고 이걸 들고 갔어요. 6학년이 크레파스 대신 들어줄 만큼 굉장히 그 상품도 많고 그만큼 영예로운 상이었어요. 근데 부임한 지 이제 이 학교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흥분하신 교장 선생님은 전례가 없이 전에는 그렇게 한 경우가 없이 그해 학예대회 입상작을 찾아와서 강당에서 전시회를 가지기로 했어. 그렇게 했대요. 나는 가보지 않았어. 가서 내 그림을 보는 건 뭔가 창피할 것 같아서 창피하다기보다 이제 조금 약간 뻘쭘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가서 그림과 글짓기, 서예 작품을 보고 배워야 하는 건 입상을 못한 평범한 아이들이야. 이렇게 이제 얘가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도 얘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서 내 그림을 가서 보는데 이제 평범한 애들만 가서 남의 그림 보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그래도 자기가 이제 가봤어요. 내 강당에는 아무도 없었어. 벽엔 전시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 이제 애들이 다 하교한 이후에 간 거예요. 글짓기 작품도 있고 또 서예 작품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검정 붓글씨로 장원이라고 크게 쓰인 종이를 거느리고 다른 작품보다 3뼘쯤 높이 이제 굉장히 장원의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구도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높이에 그렇게 이제 장원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그런데를 4번이나
강조를 했죠. 그런데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서술자 1이 충격을 먹었어요. 왜? 그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 풍경은 비슷했어요. 구도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절대로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자기만 알아볼 수 있죠. 거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사준 그 낡은 크레파스니까 회색이 없었는데 회색이 사용된 거예요. 히말라야 시다 가지 끝 앞부분에 살짝 칠해져 있다 그랬죠. 굉장히 기교적으로. 나는 가슴이 후들거려서 두 손으로 가슴을 가렸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런 거죠.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자, 나는 까치발을 하고 손을 최대한 쳐들어서 그림 뒷면의 번호를 확인했어.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거기 이제 자기 번호가 맞는 거예요. 분명히 114번. 그런데 내 글씨가 아니야. 도대체 누가 왜 제 번호를 쓰지 않고 내 번호를 썼을까? 실수로 이런 실수를 하고 제가 상을 받을 사람이 제가 받을 상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서 제 실수를 모르고 있는 거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림은 구도로 봐서 내가 그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 그린 그림이었어. 그러니까 그 그림은 천수기 선생님과 함께 다니던 그 아이, 이제 서술자 1, 여자아이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는 거지. 그 아이는 제가 그린 그림을 봤을 거야. 그런데 왜 아무 말을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상품이 필요 없어서? 실수 때문에 처벌받을까 봐? 나라면 가만히 있었을까? 계속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린 작품은 입선에도 들지 않았을까? 비슷한 풍경이고 비슷한 구도인데도 가만히 그 그림을 보고 있자니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장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림, 같은 장소에 있었던 나로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부분, 벽과 히말라야 시다 사이의 빈 공간의 처리는 완벽했어. 나는 모든 걸 그림 속에 우겨 넣으려고만 했지. 비울 줄은 몰랐어. 그건 나를 뛰어넘는 재능인 게 분명했어. 그림에 같은 번호가 써진 걸 보고 심사위원들은 당황했을 거야. 한 사람이 두 작품을 그릴 수 없으니 누군가 실수를 했다고 단정짓고 혼동을 초래할지도 모르니까 둘 중 하나는 아예 시상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겠지. 그래서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이제 이 아이가 혼자 막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림은 번호를 착각한 아이의 그림에 못 미치는 그림으로 버려졌던 거야. 입선에도 들지 못하게 완벽하게. 누구의 생각일까? 주 선생님은 아니었어. 심사위원이 아니니까. 얘 지금 굉장히 머리를 굉장히 잘 돌리고 있죠? 심사 중에 불려 들어간 것일지도 몰라. 혼란스러워진 심사위원들이 번호를 확인하고 그게 우리 학교 학생의 번호인 줄 알고 미술반 지도교사를 오라고 했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추리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답지 않게. 자, 이 부분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부분 이제 자기를 뛰어넘는 부분을 얘가 발견해요. 그림 속에 우겨 넣으려고 했는데 비울 줄을 몰랐어. 자, 이제 새로운 그 테크닉을 얘가 발견하죠. 자기를 뛰어넘는 재능이다. 이런 것들. 이제 그림을 보고 그 서술자 일의 그 탁월한 기교, 이것을 탁월한 솜씨를 얘가 발견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읍시다. 얘가 이제 그날의 일을 그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얘 추측. 얘 한마디로 말하면 서술자 0의 뇌피셜이죠. 자, 옆쪽 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주 선생님의 조정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례적이란 맛은 이제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 특이하게 이례적으로 주 선생님이, 즉 미리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은 이전에 없었는데 불려 들어갔으니까 이제 누가 장원했는지 그날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셨고 나는 주 선생님 품에 안겨서 울었어. 굉장히 쑥스럽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지도 않은 그림을 가지고 상 탔다고 감격해서 바보같이. 나는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강당을 나왔어. 10걸음쯤 되었을 때 강당 문으로 어떤 여자아이가 걸어 들어와서 자주색 원피스, 검정 에나멜 구두. 바로 누구예요? 서술자 0이죠.
자, 여기 또 쓰겠습니다. 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극심한 통증. 이제 내적 갈등이 극도로 이제 극에 달한 부분이죠. 내적 갈등이 극도로. 자, 그리고 이 검정 에나멜 자주색 원피스 서술자 1, 그 세련된 그 서술자 1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그 여자아이를 지나칠 때 눈을 감았어. 이거 뭐야? 일부러 그 아이를 외면하고 싶은 심리였어요. 눈을 감은 채 10걸음쯤 걸어가서 다시 눈을 떴어. 자, 이것은 눈을 감은 까닭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죠. 자, 내가 주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해야 했을까? 이건 내 그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나는 그 사람만한 재능이 없다고, 실수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주 선생님, 이제 미술반 선생님이에요. 주 선생님의 품에 안겨 울지만 않았더라도 찾아갈 수 있었어. 가능성이 크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내 더러운 눈물로 주 선생님의 앞가슴에 늘어뜨려진 흰 레이스를 더럽히지만 않았더라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제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초라했었다. 그림의 주인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그림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부정할 도리는 없었겠지. 하지만 내가 먼저 선생님을, 주 선생님이든 천 선생님이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누구도 찾아갈 수가 없었어. 이분들은 모두 다 자기를, 주 선생님, 자, 쓰겠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주 선생님, 천 선생님,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다 뭐야? 이 아이에게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아이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 뒤부터 이제 그래서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 결과를 결코 말씀드리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못 찾아간 것이죠. 그 뒤부터 이제 어떤 변화가 됐느냐? 그 일이 이제 그 사생대회 일이 그 삶에 끼친 그 영향, 여러분은 이 이후에 이 백성교의 삶에 끼친 영향을 여기를 꼭 알아두세요. 이 중요한 부분. 그 뒤부터 나는 늘 나를 의심하면서 살았어. 자, 자신을 의심해. 어떤 의심? 누군가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지 않을까? 나와 똑같은 대상을 두고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을 그렸고 앞으로도 더 뛰어난 작품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어떤 강박관념이죠. 벗어날 수 없는 생각, 강박관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라도 그게 포스터 물감으로 그리는 방공 포스터라도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 전부를 아니 그리고 그 이상을 쏟아부어야 했지. 그래서 항상 자기 모든 것에 최선의 최선을 더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 결과가 오늘의 나일까? 의심의 결과, 좌절의 결과, 내 비밀, 그 사생대회 말하는 거죠. 그 사생대회, 비밀을 알고 있다는 생각의 결과. 자, 이게 이제 평생 이 마음이 이 화가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과서에 이렇게 써놓기 바랍니다. 나는 화가가 된 이후 풍경화를 그린 적은 없어. 이제 풍경화 때문에 굉장히 충격 먹은 그 일 때문이겠죠. 나는 그림의 원형이라는 것은 본디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갔어. 선과 원, 점, 그리고 바탕이 되는 사물의 원형, 본질을 최대한 추상화하고 이상에 비춰 현실대로 보지 않고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 이거 이상화한 상태로 만들어 갔어. 내 모든 색깔의 원형은 이상은 그날 그 하얀 시멘트길과 그 위에 흰 햇빛. 자, 하얀 그 시멘트길 언제죠? 주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심사 결과를 알려주셨던 그날 그 히말라야 시다 나무 아래에 심사 결과를 알게 된 심사 결과를 알게 된 그 순간, 그때의 그 배경이죠. 알게 된 그 날의 배경. 자, 자, 이제 다시 서술자 1로 갑니다. 저기 걸어가는 저 사람 백성규 같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저렇게 굴뚝하게 하고 있을까? 인사를 해볼까?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 하나?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세 번째 만남을 가져요. 자, 언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언제예요? 이제 첫 번째는 사생대회 날 둘이 무관심하게 그림 그렸던,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죠? 그 강당에서 입선작을 전시했던 그 강당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때, 그리고 이제 길에서 어른이 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주치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저렇게 골똘하게 하고 있을까? 인사를 해볼까?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 하나? 그냥 안녕? 그러고 나서 고향? 나 어느 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인데 나 아니? 뭐 이렇게 말해볼까? 그런데 이제 여기 또 귀차니즘이 발동을 하죠. 아이 귀찮아. 그런 거 하면 뭐 해? 우린 가는 길이 다른데. 자, 이게 이 그림, 이 소설의 중요한 그 문장이에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 백선교와 이 사람은 삶의 방법도 가치관도 생활 모습도 다 달라요. 저 사람은 그냥 자신의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되고 나는 감상하면 되지 이거예요. 점점 멀어지네, 사라졌네, 난 여기에 있고 나도 곧 가야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결코 평행선처럼 만날 일 없는 평행선처럼 두 사람의 삶이 사생대회 상장 바뀐 그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한번 결코 만날 일 없는 각자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성석재 소설가의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 잘 감상했나요?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거 가르치면서 선생님도 재미있었고 여러분과 함께 그림의 세계에 대해서 선생님도 좀 더 생각해보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확인 문제 꼭 잊지 말고 푸는 것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